이모, 왜 제 이모 호적이 아들이에요? 뭐라고? 그걸 누가 피하지 마요. 사실대로 말해요. 난 말할 수 없어. 제가 낳은 아이 중 하나는 제 품에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제 몸에서 태어났지만 제 아들로 살 수 없었던 아이였지요. 사람들 눈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족이었지만 그 안에는 40년 동안 숨겨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72살이 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 없이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지요.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겨울 아침 특유의 냄새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만든 된장찌개가 그대로 있었지요. 혼자 먹는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TV를 틀지 않았어요. 소리가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로운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으면서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지요. 설거지를 마치고 시계를 봤습니다. 7시 반. 산책을 나갈 시간이었어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분들과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눴지요. 산책 나오셨냐는 인사, 날씨 좋다는 대답. 그 정도였습니다. 30분쯤 걷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해야 할 일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경로당에 나갈까 생각했지만 요즘은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했지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큰딸 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괜찮으냐고 목소리가 처진 것 같다고 독감 조심하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지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2~3번 전화를 했어요. 아들 준호는 한 달에 1번 정도였지요. 애들도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너희 둘뿐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호적 등본에는 자식이 3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큰딸 미경, 아들 준호, 그리고 막내 아들 민우. 하지만 제가 직접 키운 건 둘뿐입니다. 민우는 제가 낳긴 했지만 신우이가 데려가 키운 아이였어요. 민우는 저를 엄마가 아닌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했지요. 민우는 평생 자기가 신우이 아들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요.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때우는 게 일상이 됐지요. 오후에는 TV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그러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맨 아래 칸이었어요. 10년도 넘게 열어본 적 없는 서랍이었지요. 손잡이에 손을 댔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왜 열어? 볼 필요 없어? 혼잣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1985년 2월 산후조리원 영수증, 민우 이름으로 된 출생신고서 4본, 그리고 신우이가 손으로 쓴 편지 1장. 제발 부탁이야. 이 아이만은 지켜줘. 나는 너밖에 없어. 그 글씨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서랍을 열지 않아도 기억은 선명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부엌에서 찌개를 데우고 밥을 푸고 혼자 상을 차렸지요.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달력을 봤습니다. 2월 14일. 민우 생일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우한테서 생일 인사 문자가 올 때마다 답장을 보내는 게 괴로웠지요.
밤 9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몰라서 받았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쭤볼 게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끊었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뭘 알았을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기를 반복했지요.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산부인과 분만실, 하얀 천장, 간호사의 목소리, 힘내라는 말,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 축하한다는 말, 아들이라는 말, 제가 낳은 아이였지만 제 품에 안을 수 없었던 아기, 신우이가 데려갔던 그 아이,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새벽 3시, 민우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엎어놓고 이불을 뒤집었었지요.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속으로 되뇌었지만 이미 시작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72살의 평범한 일상.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이었지요.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어요. 민우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통 더 있었습니다. 문자도 2개 와 있었지요. 전화 좀 받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컵 마셨지만 목이 마른 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뭘 알았을까? 얼마나 알았을까? 혼잣말을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봤지요. 화면에서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민우 생각뿐이었어요. 갑자기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보면서도 몸이 굳어버렸지요. 1985년 그해 2월 32살의 저는 산부인과 분만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짚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괜찮다고 옛날 일이라고 되뇌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병원 복도가 떠올랐지요. 긴 복도,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딩동. 그 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은 꿈처럼 선명합니다. 오전 10시쯤 큰딸 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어디 아프냐고,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날카로워졌나 봅니다. 딸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후회가 됐습니다. 딸한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제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지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서서 냉장고만 멍하니 바라봤지요.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또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민우는 최근에 어머니 유산 정리를 하면서 서류를 봤다고 했습니다. 호적 등본을 떼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자기가 제 호적에 아들로 올라가 있냐고. 어머니 호적엔 없는데 이모 호적에만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누이는 3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장례식에 갔었지요. 민우가 상주로 서 있었고 저는 조문객으로 절을 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물었어요. 왜 말 못하냐고, 자기 출생에 관한 일인데 알 권리가 있지 않냐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저녁 때 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한테 들었다며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어요. 병원 가보라고 했지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민우가 요즘 저한테 자주 연락하냐고. 민우가 자기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했어요. 민우 엄마랑 옛날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우가 준호한테까지 연락했다는 건 이미 의심을 넘어선 거였어요. 밤이 됐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3년 전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비밀도, 시누이와의 약속도. 당신,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우한테서 온 긴 문자였어요. 며칠 생각해봤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모 호적에 있는지, 엄마는 왜 낳고도 호적에 안 올렸는지, 이게 단순한 행정 실수는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이모가 자기 출생에 관여한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우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언제 진실을 알게 될지,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어요. 눈 내리던 날 병원 앞에서 시누이를 만났던 순간, 임신했다는 말,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말, 어떡하냐는 울음. 그날 이후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한테서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문자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조용한 게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아침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민우한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웠어요. 목요일 오후 큰딸 미경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뵐 수 있냐고, 뵙고 싶다고, 요즘 얼굴도 못 봤다고 했어요. 저는 바쁜데 괜찮다고 그냥 전화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혼잣말을 했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다음 날 미경이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딸의 얼굴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차를 끓여내왔지요. 미경이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민우한테서 연락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가 자기한테 전화했다고 했어요.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민우 엄마 그러니까 고모랑 옛날에 무슨 일 있었냐고. 그리고 민우 출생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했대요.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모르니까요. 하지만 진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없다고 그냥 민우가 착각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거짓말 하시는 거 안다고. 목소리 떨린다고. 이제 50이니 애 취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민우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는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언제냐고, 언제 말씀해 주실 거냐고 물었어요. 때가 되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지금 민우가 고모 유산 문제로 변호사까지 만나고 있다고. 고모가 남긴 유산이 좀 있는데 아파트 한 채랑 예금이 있다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물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했어요. 거기에 민우가 이모 아들로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충격받았대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게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민우가 고모 아들이면 유산 상속 관계가 달라지니까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딸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민우가 엄마 호적에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딸은 말씀해달라고, 제발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해 주겠다고, 지금은 그냥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거 계속 숨길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다고 민우가 끝까지 파고들 거라고 했습니다.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일어섰습니다. 간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준호한테라도 말씀하라고 했어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을 배웅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면서 저도 점점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민우는 다음 주에 집으로 찾아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 출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고. 이모가 유일하게 진실을 아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만나달라고, 이거 안 풀고는 못 살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오라고 했어요. 민우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요일, 사흘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뭘 준비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지요.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85년 1월. 신우이가 집에 찾아왔던 날. 죽고 싶다고 울던 모습. 임신했다고, 근데 남편 아이가 아니라고 하던 말. 그날 이후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게 지나갔어요. 월요일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5시가 됐지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내일이면 민우가 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화요일 오전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닦고 거실을 깨끗이 했지요.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민우가 서 있었지요. 40대 초반. 키가 크고 얼굴은 신우이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저를 닮았어요. 제가 낳은 아이니까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차를 끓여내왔지요. 민우는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어차피 집에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실 며칠 밤을 못 잤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엄마 호적에 없다는 걸, 이모 호적에만 있다고, 아들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지요.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1985년이라고, 자기가 태어난 해라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내 엄마가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를 내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다고. 민우는 왜냐고, 왜 엄마가 그런 부탁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제발 알려달라고, 자기가 누구 자식인지 정말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너는 내 엄마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럼 왜 자기가 이모 호적에 있냐고 물었어요. 말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우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테이블 위에 놓았지요. 출생신고서라고 했어요. 신고인이 이모로 돼 있다고. 그리고 산후조리원 영수증인데 이모 이름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40년 전 그 서류들이었어요.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나왔다고, 엄마가 보관하고 계셨던 거라고 대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는 물었습니다. 이모가 자기를 낳은 거냐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어요. 이모가 자기를 낳고 엄마한테 줬냐고, 그래서 호적에 이모 아들로 올라간 거냐고.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냐고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1985년 1월. 눈 내리던 날. 신우이가 울면서 제 집에 왔던 날. 임신했다는 말.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말. 죽고 싶다는 울음. 신우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28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됐고 아이가 없었지요. 누구 아이냐고 물었습니다. 회사 상사라고, 술 마시고 실수했다고, 단 한 번이었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말했냐고 물었습니다. 못했다고 말하면 이혼당한다고 시댁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낙태하겠다고, 근데 무서우다고 했어요. 진정하라고, 일단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큰딸 미경이 8살, 아들 준호가 5살이었지요. 눈을 떴습니다. 민우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리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다고. 그때까지 생각해보라고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이모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냥 알고 싶을 뿐이라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봤어요. 1985년 2월 14일. 민우 출생신고서.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요. 제가 낳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민우가 간 뒤로 계속 40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지요. 1985년 2월 14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진통이 왔어요. 남편을 깨웠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이 차를 몰았고 저는 뒷자리에 앉아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어요. 셋째였지만 출산의 고통은 여전했지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힘내라는 말, 조금만 더라는 말, 숨을 쉬고 또 쉬고 힘을 주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나온 첫 울음이었지요. 간호사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기를 들어 보여줬습니다. 작고 빨갛고 울고 있었어요. 안아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데려갔어요. 그날 저녁 신우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산후조리실에 누워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왔냐고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됐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아기 봤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자기는 봤다고, 신생아실에서 봤다고, 이모를 닮았다고 했어요. 그렇냐고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잘 키우겠다고, 꼭 잘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울지 말라고 간호사 오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이모가 나았는데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흘 후 퇴원했습니다. 아기는 신우이가 데려갔어요. 저는 빈손으로 집에 왔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큰딸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동생은 어디 있냐고. 고모 집에 있다고, 고모가 기르실 거라고 대답했어요. 왜냐고, 우리 동생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고모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경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지요. 8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있었고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내가 낳은 아이인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신우이를 살리려면 그 아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2월 말쯤 신우이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인사시켜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신우이 품에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보름 정도 됐어요. 눈을 뜨고 있었지요. 이름은 민우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미들민, 도울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안아보겠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정한 거라고.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됐다고, 그냥 잘 키우라고, 그것만 부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갔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떠났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신우이가 버스에 타는 걸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아기를 안고 버스에 올랐고 버스는 떠났지요. 잘 자라라. 창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우를 안아본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 보더라도 멀리서만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지요. 민우가 인사하면 저도 인사했습니다. 잘 지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4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비는 제 기억 속에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준호는 민우한테서 또 전화 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이모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다고 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누나도 걱정하고 자기도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뭐가 미안하냐고 나중에 다 얘기해 주겠다고 했어요.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때가 되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어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냐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호는 알겠다고 하지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 조용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 10년 넘게 열지 않았던 맨 아래 칸이었어요. 서랍 안에는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었지요.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신우이가 1985년에 쓴 편지였습니다. 언니한테 쓴 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말. 민우를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 시어머니가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고 했다는 말. 민우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살라고 했다는 말. 그렇게 하겠다는 말. 민우를 자기 아들로 키우겠다는 말. 이모 아들이라는 걸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말. 하지만 평생 이 빚을 지고 살 거라는 말. 민우가 자라면서 이모를 닮을 때마다 자기 죄가 생각날 거라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1985년 3월 순이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순이, 제 신우이 이름이었어요. 석 달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순이야, 너도 힘들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1985년 1월 신우이가 집에 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이 일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출산하면 그 아이를 순이 아들로 해달라고. 순이가 지금 임신했는데 남편 아이가 아니라고. 이대로 가면 이혼이라고. 집안 망신이라고. 형님 제발 부탁한다고. 형님 아이를 순이한테 달라고. 그럼 순이는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도 이미 자식 둘 있다고. 하나 더 낳으시면 힘들 거라고. 순이한테 주시면 순이도 살고 형님도 편하고 다 좋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너무 무리한 부탁 아니냐고. 시어머니는 무리한 거 안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제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누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이대로는 못 산다고 울었습니다. 둘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지요.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라고. 당신 몸이고 당신 아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겠다고. 이 일을 하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게 가능하냐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결정했어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후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후회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넣고 닫았어요. 순이야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혼잣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집 청소를 하다가 옛날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1985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큰딸 미경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사진, 아들 준호가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한 장 더. 제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안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옆에 놓고 찍은 사진이었지요. 저는 아기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찍었을까? 아마 남편이었을 거예요. 병원에서 기념으로 찍어둔 거였지요. 아기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고 빨갛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민우야.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월 17일. 시누이가 민우를 데리러 온 날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우산을 쓰고 왔지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포대기를 가져왔어요. 민우는 작은 방 요람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거실에 서 있었지요. 잠시 후 시누이가 민우를 안고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됐다고, 그냥 가라고, 빨리 가라고 말했습니다. 비 맞으면 애감기 걸린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간다고 건강하라고 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시누이가 나갔어요. 민우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지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시누이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민우를 안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시누이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잘 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누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잠시 기다리더니 버스가 왔습니다.
신우이가 버스에 올랐지요. 버스 창문 너머로 신우이가 보였습니다. 민우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저는 창문에 손을 대고 그 버스를 봤습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안녕, 민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지요. 뒤에서 큰딸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냐고. 안 운다고,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대답했어요. 미경이는 우시는 거 맞다고, 동생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안 온다고, 고모 집에서 산다고, 고모 아들이라고, 우리 동생 아니라고 말했어요. 미경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상해도 그렇다고 이제 그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경이가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창가에 서 있었어요. 비를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 끝났냐고 힘들었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라고, 이제 잊자고, 우리 앞만 보고 살자고 했어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그 빗속의 버스가 기억났어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고 다시 닫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내일 다시 찾아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제발 만나달라고 했어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지요. 물을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 다 얘기해야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차만 마시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지요. 소파에 앉혔습니다. 차를 끓여내왔어요. 민우는 안색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못 잤다고, 계속 생각났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니라고, 이모 잘못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며칠 생각해봤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결론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말했습니다. 이모가 자기를 낳았다고. 맞냐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어요. 제발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기는 안다고. 출생신고서도 받고 산후조리원 영수증도 받다고. 전부 이모 이름으로 돼 있었다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그럼 맞는 거냐고, 이모가 자기를 낳았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엄마는 누구냐고, 이모냐 아니면 그분이냐고 물었어요. 앉으라고, 차분히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지요. 내 엄마는 순이라고, 내 동서라고, 너를 키운 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하지만 이모가 낳았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낳았지만 너는 순이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1985년에는 그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순이가 임신했었다고. 근데 남편 아이가 아니었다고.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술 마시고 상사랑. 단 한 번이었다고.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이는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죽고 싶어 했다고, 남편한테 들키면 이혼당할 거라고, 시댁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임신 7개월이었다고,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부탁했다고, 내 아이를 순이한테 주라고, 그럼 순이는 살 수 있다고.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자기를 순이한테 줬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럼 자기는 누구냐고, 이모 아들이냐, 순이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너는 순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하지만 이모 피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너를 키운 건 순이라고, 너를 사랑한 건 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이모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나는 너를 낳았지만 엄마 노릇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고 40년을 살았다고, 이모를 믿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계셨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민우 등을 쓰다듬었지요. 울어도 된다고, 화내도 된다고, 다 내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이모를 미워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모른다고, 내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지요. 민우가 진정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세수를 하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따라줬어요. 민우가 마셨습니다. 하나 물어볼 게 있다고 했어요. 물어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고, 죽은 고모부라고 대답했어요. 민우는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내 남편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지만 순이가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럼 순이 남편은 자기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냐고 물었어요. 알았다고, 처음엔 화를 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하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순이 유산 상속 관련 서류라고, 변호사가 보내준 거라고 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갔지요. 민우는 자기가 법적으로 이모 아들이기 때문에 순이 유산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이 유산은 순이 남편이 다 받는다고, 자기는 법적으로 순이 자식이 아니니까. 이상하지 않냐고, 순이가 40년 동안 키웠는데 유산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법적으로는 순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자기는 뭐냐고 물었어요. 말이 막혔습니다. 민우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적을 정정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결정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모르겠다고, 이모가 결정해달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모가 자기 출생을 결정했다고, 이모가 그때 거절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이모가 순이 부탁을 거절했으면 자기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이모 잘못이라고, 다 이모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겠다고, 더 있으면 이상한 말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못 진정한다고 말했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지요. 저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민우가 연락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딸 미경이가 전화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목소리 안 괜찮은 것 같다고 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 대답했어요. 미경이는 민우 얘기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었어요. 민우가 변호사랑 상담했다고 호적 정정 관련해서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순위 아들로 바꾼다고 미경이는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민우가 원래 고모 아들 아니었냐고.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경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 나중이라고만 한다고. 뭔가 큰일 터지기 전에 말해달라고 했어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가 호적을 정정하려 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럼 모든 게 드러날 텐데. 며칠 후 아들 준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가 법원에 호적 정정 신청했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한테도 영향 있는 거 아니냐고, 만약에 민우가 우리 남매였다면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설마 민우가 우리 동생이냐고. 대답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나중에 다 얘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나중은 없다고 지금 당장 말해달라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큰딸 미경이와 아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둘이 서 있었어요.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우한테 전화 받았다고 자기가 엄마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준호도 자기한테 전화했다고 같은 얘기했다고 자기가 우리 동생이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이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뭐가 미안하냐고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둘이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럼 민우가 정말 우리 동생이냐고, 왜 지금까지 숨겼냐고, 말할 수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미경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동생을 고모한테 줄 수 있냐고 말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경이는 무슨 어쩔 수 없냐고, 동생인데 어릴 때 동생 보고 싶다고 울었던 거 기억하냐고, 고모 집에 가서 민우 보면서 부러워했던 거 기억하냐고 소리쳤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나가겠다고,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못 있겠다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나갔습니다. 미경이도 따라 나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경이도 준호도 연락이 없었어요. 민우도 연락하지 않았지요.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잤어요.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우, 미경,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셋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좀 했다고, 셋이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고. 무슨 결론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모한테 직접 들어야 할 것 같다고.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다 얘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1985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2월 14일 출산까지, 신우이한테 민우를 준 날까지 40년 동안 숨겨온 모든 것을 말했어요. 셋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입이 말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가 먼저 울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다고, 엄마도 피해자라고, 시어머니가 강요한 거라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내가 선택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때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이가 이혼당했겠지. 아마 집에서 쫓겨났을 거라고. 그럼 엄마가 잘하신 거라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난 비겁했다고, 순이를 살리는 대신 내 아이를 포기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한다고. 이모도 순이도 다 피해자라고. 그 시대가 가해자라고. 민우는 이모를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발 그것만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셋이 일어났습니다. 간다고 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민우가 물었습니다. 호적정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이 아들로 바꿀까요? 아니면 그냥 이모 아들로 살까요? 내가 결정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고민 중이라고,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말했어요. 셋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지요. 이제 끝났구나.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다 말했습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미경이가 가끔 전화를 했어요. 준호도 일주일에 한 번쯤 연락했지요. 민우는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정했다고. 호적 정정 안 하겠다고. 그냥 이모 아들로 살겠다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순이가 자기를 키웠지만 이모가 자기를 낳았다고. 둘 다 엄마라고.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내가 편한 대로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민우는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명절에도 왔어요. 미경, 준호와 함께 왔지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셋이 같이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추석 날이었습니다. 셋이 다 왔어요. 미경이 음식을 준비하고 준호가 상을 차리고 민우가 설거지를 했지요. 앉아 계시라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애들을 봤습니다. 셋이 부엌에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남매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우가 물었습니다. 순이 생각나냐고. 많이 난다고 대답했어요. 민우도 그렇다고, 요즘 자주 꿈에 나온다고, 꿈에서 순이가 웃고 있다고,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대답했어요. 민우는 순이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글쎄, 뭐라고 했을까? 아마 잘 살라고 그랬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밤이 되어 애들이 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셋이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순이야, 잘 있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산책을 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민우가 한 달에 한 번쯤 들립니다. 미경, 준호도 자주 와요. 셋이 같이 올 때도 있지요. 어제는 민우가 혼자 왔습니다. 커피 드리겠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민우는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좋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대답했어요.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하나 말할 게 있다고 했어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결혼한다고,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 말했어요. 정말이냐고 축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꼭 오라고 했어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웃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모한테 보여드리겠다고 이모 손주를 낳는 거라고 법적으로는 이모 손주라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우리 가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지요.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73이 됐습니다. 이제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민우를 안아보지 못한 것, 민우를 키우지 못한 것, 4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것. 하지만 원망은 없습니다. 민우가 용서해줬고 미경과 준호가 이해해줬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내일 시간 되냐고, 자기가 가겠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고마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이한테일 수도 있고, 민우한테일 수도 있고, 미경과 준호한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살아온 제 인생한테일 수도 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73의 노년. 조용하지만 따뜻한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